여기는 이래서 싸고 여기선 이래서 비싸고 여기는 이래서 비싸구나. 저 포르쉐는 이제 흔하고. 네, 롤스로이스 팬텀도 봤어요. 지금은 뭐 한 2억 7천 정도? 뭐 3억 3천 생각하면 얘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또 더 놀라운 건 신노년에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적은데 성형하면 또 대한민국이라 또 우리가 실밥은 풀르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기 수요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임차를 해보니까 저는 실제로 매입하고 이틀 만에 또 전세가 나가봤고 지금 전세 빼기 어렵다고 하는데 네. 뭐 수요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거실 관점에서 봤을 때 오피스 권역도 퀄리티가 중요하고 임차인도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피스 권역에 오프라인으로 줄어들 수 없는 거.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줄어들 수 없는 오피스 권역이 앞으로 되게 유망한 지역이다. 아까 말씀하신 게 오피스 권역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게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입지. 인구수가 줄어도 그 수요는 너무 풍부하니까. 그렇죠. 대단히 놀라운 또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또 깊게는 또 저는 아파봤으니까 제가 아프고 맨날 아프면 하는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창 보고 여기가 강남이구나, 여기가 반포구나,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건 그 앞으로의 미래. 그래서 제가 오피스를 지금 사도 물리는 걸 걱정을 안 하는 게 그냥 미시적, 거시적 관점 자체가 그냥 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네네.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골랐어요. 네네. 거기 안에도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네네.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기준. 네. 사실 그때 상담 받았을 때 이게 원래 리얼 토크잖아요. 네. 저는 어디서 들은 거를 제 실력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잘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생각의 복사가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고 항상 임장을 다녀요. 그래서 가보면 강남 써내빌 인피니시 있고요. 그 앞에 태영, 그 다음에 아이파크 1차, 아이파크 2차, 뭐 디오빌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제가 이제 다 임장을 다녀봐서. 그때 나름의 되게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느낀 게 여기는 이래서 싸고 여기선 이래서 비싸고 여기는 이래서 비싸구나. 이게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네. 아이파크 1차, 2차 네.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네. 똑같은 아이파크인데 네.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이 자산평가, 가치평가를 하더라도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다 반영이 돼 있더라.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잘 모르면 네네.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가 매수를 한 게 아이파크 1차 59A를 샀는데 그걸 사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이렇게 자주식이라 이렇게 주차를 쭉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저가 지하 7층에 주차를 했어요. 지하 7층이 있어요? 네, 7층까지 있어요. 일단은 뭐 스타벅스가 있어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파트 주차장처럼 되게 쾌적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7층에서 내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포르쉐 매장보다 포르쉐가 많더라고요. 네, 정말. 저기 강남역 센트럴 플라자 가면은 슈퍼카가 많아요. 포르쉐는 이제 흔하고. 네, 롤스로이스 팬텀도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관성석 사고가 오피스텔은 누가 살까라는 걸 생각만 했었지. 그렇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인 임차인이 많더라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더라. 네. 차를 보면 다 수준이 나오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파크 1차를 많이 매수했고요. 네. 근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진짜 매물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환경성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매수 대기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환경성이 안 좋지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파크 1차를 추천하면서도 속으로 내심 불안했어요. 왜요? 내가 사야 되는데
네네네. 여기 매물 나오면은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거 내가 추천을 드리면은 맞습니다. 내가 못 사는데 전 투자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못 사고 분치만 하려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이파크는 진행 중인 건들이 몇 개 있는데 본 계약은 다 들어갔고 네. 갭이 그래도 한 7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좋은 때 사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면 지금 전세가 안 맞춰져서 네. 뭐 한 2억 옛날에 막 3억대도 맞추고 하셨다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한 2억 7천 정도 생각하면 뭐 3억 3천 생각하면 일단 뭐 취등록세랑 해도 뭐 7,500 빼고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전세 투자도 하시고 네. 월세도 이렇게? 아니요, 월세는 따로 현금 흐름을 빼는 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네네네. 저는 주식을 해도 되게 소극적인 투자자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인가부터 고민합니다. 워렌 버핏? 아니요, 그 워렌 버핏 책도 안 읽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죠. 시간이 가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절대 질 수 없는 게임. 네, 그러면서도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돼요. 어렵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PFF나 이런 우선주 투자들 있잖아요. 네. 배당 흐름이 나오면서 네. 지금 뭐 현재 가격이 31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상 평상시에는 40불을 유지하다가 이제 이런 리세션 때 조금씩 빠지고 하니까 배당 흐름이 나오니까 제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오피스가 그런 관점에서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배당주들 네네. ETF 네네.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게 약간 CPI랑 시장금리가 좀 다른데 네. 저는 지금은 뭐 이렇게 존슨앤존슨이나 뭐 2% 한 3% 나오는 배당주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낮다라고. 네, CPI를 해칭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결국엔 주식이고. 그래서 지금은 고배당주 위주로. 고배당이지만 개별 기업이 아닌 거. ETF. 네. 그러면은 네. 거기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3% 이상인가요? 6%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럼 꽤 엄청 높은데요.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이 매가가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나요? 네, 매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왜냐면 우선주도 결국에는 주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우선주가 그냥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거고 우선주도 우리가 특정의 개인 섹터나 개인 종목을 사서 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지만 네. 저는 지고 싶은 게임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오피스텔도 네네. 수익형이에요. 네네. 근데 얘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근데 월세는 하여간 4%는 나온다는 말이죠. 네, 계산해 보면 4.5% 정도. 예, 맞아요. 네네. 근데 주식은 네. 좀 배당 수익률이 6%, 8%라고 해도 네. 매매 가격이 그거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같은 이제 수익률이긴 하지만 네. 똑같이 비교하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 고배당이 나오는 거 뭐 미국의 뭐 알트리아도 있고요. 뭐 버라이즌이나 이런 통신주도 있고 다 필수 소비재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도 결국에 그런 변동성을 내가 이 힘든 리세션에서 견뎌내야 되니까 그거 일반인도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 네네네. 매크로, 네네. 매크로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받죠. 아무리 내가 배당주를 투자해도 네, 받죠. 장이 안 좋으면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근데 이번에 아파트가 마이너스 40%, 네네. 마이너스 50% 찍었어요. 네네네. 실거래가로. 네. 그런데 오피스텔은 네. 5%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네, 그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바닥이 확실하구나. 그런 저는 확신을 생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피스텔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은 네. 지금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나가서 느낀 건데 오피스텔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를 빨리 팔고 양도세가 적은 것부터 빨리 팔고 그리고 내 주택을 팔아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더 떨어질까봐 내 아파트가 지금 더 떨어질까봐 반등해서 팔고 싶은데 그래도 예전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많은데 이 오피스텔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오피스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게 네네. 문재인 정부 때 네네. 다주택자라는 네네. 종부세 같은 매물 나올 때 네. 5월 달이 매수 찬스예요. 왜냐면 종부세가 6월 1일 날로 네네네. 제가 살려고 가다 보면 네. 다 똑같아요. 종부세가 그렇구나. 몇 천이 나온다. 네네. 이걸 팔아야 네네. 주택 양도세를 줄인다. 네네. 그런 것 덕분에 이제 네. 싸게 막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맞아요. 요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삼주택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계약을 치고 온 것도 네.
3주택자분이 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오피스 매도. 감사하죠. 저는 그냥 감사하죠. 네. 그리고 뉴스도 저는 감사해요. 그렇죠.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고, 뭐 경제 위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가끔 유튜브에서, 네. 저도 유튜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자, 우리가 파월이 한 2월 달인가 나와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시장은 환호했어요. 그죠? 야, 드디어 CPI가 꺾이는구나. 근데 요번에 CPI, 코어 뭐 CPI 막 이런 거 수치 보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막 빅스텝 예고하고 했잖아요. 무섭죠. 예.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베이지북이나 이런 것도 한 치 앞을 모르는데, 네. 어떻게 경제 매크로, 경제 유튜버들은 2년 뒤에 집값이 반등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가격이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도 내 가격이 온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런 거죠. 아파트가 떨어진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리센츠 12평짜리의 전세가랑 네. 강남 아이파크 1차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를 비교해 보세요. 한 4, 5천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매가는 네. 2배, 한 3배 납니다.